MRI 찍고 나왔을 때 아유 목에 디스크가 좀 여러 개가 있네요. 나는 크게 불편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분들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 목에 증상이 없는 분들한테도 10명 중에 8명 이상에서 디스크 탈출이 찍혀요. 핵심은 MRI 영상만으로 이 사람을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단은 3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목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많죠. 보통 MRI까지 이제 찍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MRI 결과지를 받아보죠. 4, 5번은 팽류이 좀 돼 있고 5, 6번은 디스크가 탈출돼 있고 6, 7번 좀 이상하고 이런 복잡한 디스크 소견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결과지가 있죠. 건강검진에서도 또 MRI 찍고 나왔을 때 아유 목에 디스크가 좀 여러 개가 있네요. 나는 크게 불편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죠. 그때부터 또 안 아팠는데 갑자기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 나 진짜 디스크 환자였구나. 결국에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저희 진료실에서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MRI 결과지나 뭐 MRI CD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상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분들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이 전혀 아프지 않은 한국인 102명에게 고화질 MRI를 찍었더니 그 중에 무려 81%에서 디스크 탈출 소견이 나왔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 목에 증상이 없는 분들한테도 10명 중에 8명 이상에서 디스크 탈출이 찍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통과 목,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013년에 발표된 연구부터 한번 보죠. 연구진이 목 통증 전혀 없는 한국인 102명을 모집했어요. 14세부터 82세까지 평균 46세 정도입니다. 이분들에게 3T라는 고화질 MRI를 찍었어요. 이 고화질 MRI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쓰는 굉장히 좋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신호가 선명하니까 작은 변화도 잘 보이죠. 건강한 분들이면 MRI도 깨끗하게 나왔겠죠. 그런데 결과는 디스크 탈출이 82%, 섬유륜 균열이 85.9%, 수액 변성, 디스크 안에 있는 그 젤리 같은 거죠. 수액 변성은 무려 95.4%가 이상 있었어요. 즉, 통증이 없는 사람이 100명 중에 95명에서 수액의 변성 소견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츠모토 연구에서는 증상이 없는 497명을 추적했는데 20대 남성에서도 이미 17%에서 디스크 변성이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은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86에서 89%까지 디스크의 변성이 나타났습니다. 또 2014년에 33개 연구를 종합해서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분석한 체계적 문항 고찰에서는 더 명확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디스크 변성 비율이 20세에는 37%였는데 80세가 되면 무려 96%로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사람의 디스크에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수치들은 디스크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50대 분의 얼굴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으면 주름이 자글자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이상한 거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줄고 섬유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디스크가 납작해지는 건 노화의 과정이에요. 이걸 MRI로 찍으면 다 쭈글쭈글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소견이 곧 이 사람이 아프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걸 예명 소견 또는 우연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증상과 관계없이 우연히 발견된 소견이라는 뜻이에요. MRI 결과지에 디스크 탈출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통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RI는 매우 정밀한 구조 카메라예요. 뼈, 연골, 신경, 디스크의 모양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무려 2mm짜리 변화도 잡아낼 정도로 자세하죠. 그런데 MRI가 찍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통증이죠. 통증은 신경이 보내는 전기 신호예요. MRI의 자기장이 아무리 강해도 신경이 지금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는 영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디스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요. 목이 너무 아프셔서 오신 분인데
MRI에서는 디스크가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심하지 않은데 통증은 심한 거죠. 반대로 MRI에서 디스크 탈출이 꽤 크게 찍혔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구조와 증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란셋 류마톨로지라는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만성 통증의 강도와 말초 손상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신경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MRI 소견과 실제 통증 강도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와 신경계가 통증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구조적 소견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MRI 소견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진짜 심각한 환자구나 하고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요. 고개를 움직이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또 가방을 드는 것도 지나치게 조심하게 됩니다. 나 디스크 환자야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된 패턴이 역설적으로 통증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척추 주변 근육은 움직여 유지됩니다. 과도하게 안정을 취하면 근육은 도리어 약해지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부하가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통증 자체에 대한 공포, 불안 자체가 통증의 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아플 텐데 혹은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자체가 실제로 통증에 더 예민하게 아프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또한 과학적으로 연구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MRI 결과지를 받고 나서 이전보다 더 몸이 아파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말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손상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신경계 과민에 대한 반응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MRI를 처음 찍었어요. 그랬더니 디스크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때는 80대가 넘으면 95%에서 변성이 나오는 이런 소견을 가지고 너무 조심하고 너무 걱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MRI는 필요 없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와 실제 증상이 부합하는지 서로의 연결성을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MRI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로 통증이 뻗치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걸음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는 정말 소중하고 결정적인 정보가 돼요. 또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죠. 핵심은 MRI 영상만으로 이 사람을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단은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영상 소견입니다. 디스크에 어떤 변화가 있구나, 현재 신경을 여기를 누르고 있구나, 이런 게 반드시 참고해야 될 중요한 정보죠. 그런데 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동작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이 사람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지, 신경 증상이죠. 세 번째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악화되고 완화되는지, 이 세 가지를 맞물려서 판단해야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옵니다. 영상 소견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MRI에 이게 있네요 하고 결과지만 읽어드린 것과 MRI 소견이 이분의 증상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나를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추 어느 레벨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영상을 보고, 그리고 지금 아픈 곳이 그 레벨과 일치하는지, 팔이나 손으로 저림이 내려가는지, 어떤 동작에서 악화되는지, 이런 기능적 평가를 함께 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진단이 나옵니다. 저도 목이 아픈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할 때도 타겟은 MRI에서 소견이 나온 위치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물이 어딘지, 기능적 평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접근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 통증이 전혀 없는 한국인 102명에게 MRI를 찍었더니 81%에서 디스크 탈출이 나왔습니다. MRI 소견이 곧 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 번째, 디스크 변성은 나이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20세에서 37%로 시작해서 80세가 되면 96%에 이르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MRI는 구조를 보여주지만 통증 자체를 보여주진 않아요. 영상 소견과 증상을 함께 봐야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네 번째, MRI 결과지 하나로 스스로를 디스크 환자로 단정하진 마세요. 그 단정이 오히려 통증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지 한 장보다 지금 어떻게 아픈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공유도 부탁합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 목 통증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조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